자, 무역 파트인데요. 똑바로 안 해줘도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입니다. 이걸 그 문제를 풀이를 해주는 영상을 올렸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급에서 교실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걸 영상으로 배우다 보니까 더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원래도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한 번만 다시 좀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내용은 별로 볼 게 없어요. 넘어갈게요. 국제거래 왜 하냐? 국제거래가 무역이다. 왜 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뭐 국가마다 어떤 생산 환경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비용의 차이가 발생해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생산할 수 없는 생산물 같은 것들,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하기 용이한 것들 서로 교환을 하는 그런 결과가 곧 무역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줄줄이 그냥 설명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쵸 여기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에 따라서 사실 교과서에도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진 않은데 우리가 그 수업 자료를 통해서 학습했던 내용에 따르면 절대 우위론이라고 하는 건 이따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하고요. 절대 우위 재화와 비교 우위 재화를 찾을 줄 아셔야 하고요. 절대 우위론이라고 하는 건 각국의 이것만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국의 뭐가 적은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양국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 얘는 생산비였고요. 절대적 생산비였죠. 얘는 기회비용. 상대적 생산비, 기회비용이었죠. 결론은 절대 우위 재화의 특화, 그것만 집중하여 비교 우위 재화의 특화, 그것만 집중하여 그런 다음 교역하면 결론은 똑같죠. 결론. 그쵸. 양국 모두 이익이 안 되면 교역을 할 이유가 없죠. 한 국가에만 이익이 되고 한 국가는 손해를 본다면 굳이 그 손해를 보는 국가는 무역에 참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긴 한데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양국 모두가 이익을 얻는 조건을 물어보니까 그게 우리가 찾았었던 교역 조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사례를 가지고 교역 조건을 계산하는 그 연습을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확대해 주세요. 너무 확대했는데 좀만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사실 이 표만 있으면 돼. 표만 보이면 돼. 표만요? 네. 아니 여백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 검은 여백.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보고 있으면 뭐 다 보고 있는 거니까 세상에 각국과 을국만 존재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가정인데 경제학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직 세상에 각국과 을국만 있고 오직 자동차와 의류만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오른쪽 편은 각국과 을국이 각 재화를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거 가지고도 질문이 엄청 들어왔어요. 한 단위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의미가 뭔가요? 자, 사실 설명하긴 했는데 강의에서 한 단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자동차와 의류를 지금 함께 표에 그려내고 있잖아요. 근데 엄연히 자동차를 칭하는 단위와 의류를 칭하는 호칭하는 단위가 다르죠. 자동차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대수로 표현하죠. 의류는요? 한 벌. 그렇죠. 벌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구분해서 표시하고 문제에서 구분해서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통일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한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는 자동차 한 단위랑 같은 말인 거고 의류 한 벌은 의류 한 단위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각각 재화를
각각 자동차 또는 의류를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 단위가 원인데요. 각국은 자동차 50원 있으면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대요. 물론 말은 안 되지만 50원 가지고 자동차를 한 단위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각국은 50이 더 비싸네요. 의류를 100원을 가지고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을국은요 자동차를 300원을 가지고 한 단위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들어도 되는데 을국은요 200원을 가지고 의류를 한 단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국은 3,000원이 있으면 자동차를 몇 단위 생산할 수 있을까요? 3,000원이요? 예, 10단위겠죠. 네. 그런 의미를 갖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절대우위 재화를 먼저 찾아볼까요? 그러면 절대우위 재화는 아까 뭐가 더 적은 상품에 특화하라고 했죠? 생산비가 더 적은 상품, 그쵸? 둘 다 똑같이 한 단위 생산을 하는데 얘는 50원이 있으면 되고 얘는 100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국은요 자동차와 의류 중에 뭘 더 싸게 만드는 거죠? 자동차를 싸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절대 우위를 찾은 게 아니라 절대 우위를 찾으려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겠죠. 그쵸? 지금은 각국 내에서 뭐가 더 싸게 만들어지냐를 물어본 거였고 절대 우위 재화를 찾기 위해서는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저렴한 더 싼 국가가 어디냐. 각국은 50원으로 한 단위를 만들고요. 을국은 300원으로 한 단위를 만드네요. 그럼 어느 국가가 더 싸게 만드는 거죠? 각국이겠네요. 그렇죠? 의류는요. 각국이 100원으로 한 단위 생산할 수 있고 을국은 200원으로 한 단위 생산할 수 있네요. 의류의 절대 우위는 또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역시 각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계점이 발생하는 거죠.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각국이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도 각국이, 의류도 각국이 더 싸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은 교역을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유가 없죠. 우리보다 더 비싸게 만드는 자동차를 굳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왜 사와요? 50원에 만들어서 우리가 소비하면 되지. 더 값싸게. 의류 역시 마찬가지죠. 교역을 할 이유가 없다. 근데 현실에서는 교역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비교 우위론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자동차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의류가 몇 벌이니 이게 이런 표현입니다. 각국의 자동차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의 의미가 방금 풀어서 얘기했던 각국에서 자동차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의류가 몇 벌이니?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보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각국에서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50원이 필요한데 그 50원을 가지고 의류를 만들면 몇 벌 만들 수 있니? 이것도 같은 말이죠. 네. 그러면 의류는 100원으로 한 벌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근데 지금 자동차를 생산하느라 지불한 비용은 50원이니까 의류는 자동차를 선택함으로써 의류 몇 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의류 2분의 1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2분의 1단위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10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너 이거 만드느라 자동차 몇 단위 포기했니? 너 100원으로 자동차 몇 단위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자동차 2단위라고 하면 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을국에서 자동차 생산하기 위해서 의류 몇 단위 포기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의류 2분의 3벌을 포기한 거죠. 자동차 3분의 2벌을 포기한 거죠. 자, 이걸 직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그냥 양이 비서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생산량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분의 저거, 생산비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저거분의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지금 생산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생산비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뭐야? 비.
양. 아니야 비. 아니야 양인 거. 비야. 비. 비잖아. 비. 의견이 갈리면 안 되는 건데 비. 제목이 비죠 비. 여기 보시는데 왜 좀 내려가요? 잠깐만요. 저 갑극과 을극의 상품별 생산 비용이 나타나 있죠. 생산 비용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얼마의 생산을 하냐 그 얘기잖아요. 생산비로 나타내는 거니까 자 저거분의 이걸 하시면 되는데 이거와 저거를 잘 못 찾더라고 또. 지금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궁금한 거니까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궁금한 거니까 자동차가 이거가 되고 의류가 저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분의 이거 100분의 50,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의류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역수입니다. 의류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자동차 2대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의 역수는 2니까. 네. 역수 뭔지 알죠? 네. 자,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저거분의 이거 200분의 300이니까 의류 2분의 3. 앞에 그 주어를 반드시 달아주셔야 돼요. 의류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역수 자동차 3분의 2 단위.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교역 조건. 그러면 각국이 자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교역을 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교역을 해야죠. 왜? 교역을 해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지금 기회비용이 다르잖아요. 기회비용이 다르다라는 것의 의미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교우위 재화는 자, 자동차의 경우 비교우위 누가 가지고 있죠? 기회비용이 작은 국가. 자동차는 갑국인데 의류는 을국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그 이제 갑국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을국은 의류를 수출할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갑국은 의류를 수입하고 을국은 자동차를 수입하는 거죠. 맞아요? 아, 복잡하게 만들었네. 사실 갑국이 자동차를 보내고 그쵸? 을국은 의류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기회비용이 다른데 기회비용도 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 다른데 갑국이 자동차를 하나 주고 을국이 의류를 하나 주면 교역이 성립하냐라는 거예요. 교역의 결과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이게 교역의 결과인데 만약에 자동차 하나 주고 의류 하나 서로 물물 교환하게 되면 그게 곧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몰라 우린 지금 하나 대 하나가 과연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조건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교육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한 방법은 자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역 이후에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자 갑국에서 의류 하나가 의류 한 벌이 갑국에서 1,000원이었는데 교역 전에 1,000원이었는데 교역 이후에 900원에 사오게 됐다. 그러면 100원만큼 이익이 발생한 거죠. 의류는 수입 갑국이 하는 거니까. 이해가요? 아니요? 뭐야? 의류는 갑국이 수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교역 전에 의류 한 벌이 1,000원이었는데 교역 이후에 의류 한 벌을 900원에 사올 수 있게 됐다. 을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을국에서 원래 1,000원이었던 걸 아니요. 아니에요. 다시. 교역 전에
갑국이에요. 의류가 1,000원에 거래돼요. 네. 교역 전에. 근데 교역 이후에, 그러니까 의류라고 하는 건 지금 교역 우리 비교 의를 찾아보니까 을국이 생산하기로 하잖아. 특화. 그쵸? 의류를. 그럼 이제 의류를 받아와야 하는데 교역 후에 의류를 을국으로부터 900원에 사오게 된다면 을국이 갑국에게 우리 너희한테 의류 한 단위 주고 900원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교역 전에는 갑국에서 의류 하나를 소비하기 위해서 1,000원이 필요했지만 교역 이후에는 을국의 수출 덕분에 의류 하나를 소비하는데 900원이면 소비가 가능해진 거죠. 이게 교역 이후에 이익이 남은 모습인 거죠. 아니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안 돼? 에이블리에서 1,000원이었는데 알리에서 사면 900원. 그렇네. 에이블리에선 1,000원에 파는데 네. 응? 네. 국내사는 1,000원인데 테무에서 사면 900원이라고. 네. 테무깡을 해야겠죠. 싸니까 100원이 이익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양국. 자, 근데 이건 지금 갑국에게만 발생하는 조건이죠. 네. 갑국에게만 발생하는 이익에 따져본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국가가 모두 이익이 되는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 기회비용을 다시 적어볼게요. 기회비용 아까 자동차의 경우에 의류 2분의 1벌, 의류는 2벌이었죠. 맞아? 네. 다음 2분의 3, 3분의 2였습니다. 수출하는 주체가 누군지 잘 따지셔야 돼요. 먼저 자동차를 수출한다. 자동차를 수출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자동차 한 단위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동차 한 단위 수출을 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는 어디죠? 기회비용이 더 작은 갑국이 수출하겠네요. 갑국이 수출을 할 건데 갑국은요, 자동차를 판매하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세요? 네. 갑국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이익이 남아야 된다고요. 비교 우위론에 따라서 교역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갑국은 이제 의류는 생산하지 않을 거야. 특화, 자동차 생산에만 특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쵸? 자, 그러면 갑국이 자동차를 을국에게 판매하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갑국 내부에서 교역 전에 자동차 한 단위가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교역을 하기 전입니다. 갑국에서 자동차 한 단위가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 근데 교역 후에 을국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이익이 남으려면 을국에게 자동차 한 단위를 수출하고 받아와야 하는 비용이 500원보다 저렴해야 할까요? 높아야 할까요? 적어야 돼요? 높아야죠. 질문하는 겁니다. 교역 전에 갑국 내부에서 자동차 한 단위의 가치는 500원이었어요. 500원 있으면 자동차 한 대 소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교역 후에 을국에게 수출을 하고 수출한 결과 갑국에게 수출 결과가 교역 후 이익이 발생하려면 자동차 한 단위를 500원보다 적은 비용을 주고 판매해야 할까요? 500원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판매해야 할까요? 적게 높으면 갑이 이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높아야지. 야, 아니다. 이걸 팔았는데 에? 400원이 돼봐. 500원에 팔았는데. 야, 너 500원 주고 사서 400원. 그러니까 보세요. 당근 그러면 마켓 100원 손해잖아. 쌤 당근 마켓 해주세요. 그래, 당근만. 아니, 근데 당근은 뭐래? 싸게 파고. 아니야. 아 이상해. 야. 어? 야. 그러니까 네가 네. 핫식스를 네. 판매할 거야.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한 병당 500원에 팔려요. 네.
근데 일본에서 네. 그거 좀 팔아달래. 너한테 더 비싸게 사주겠다고. 그럼 너 이익이야 아니야? 더 비싸게 사주겠다. 아 이익이죠. 600원에 사주겠대. 이익이죠. 너 이익이야? 네. 근데 400원에 만약에 사주겠대. 안 되죠. 팔고 싶어 안 팔고 안 싶어? 팔고 싶죠. 안 팔고 싶어? 이건 이제 확실히 알겠네. 네. 자 그러면은 교역을 한 다음에 시연이가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네. 500원보다 받아와야 하는 그 비용이 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렇죠. 500원보다 더 높은 비용을 받아와야죠. 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렇게 해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근데 봐봐. 우리는 근데 그 실제로 뭐 한 단위에 500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쨌든 각국은 엑스제를 수출하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의류를 받아올 거니까 우리는 각국이 자동차 한 단위가 교역 전에 지니고 있는 자동차 한 단위의 가치 얘를 의류로 환산한 자동차 한 단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의류로 나타낸 자동차 한 단위의 가치. 왜냐면 각국은 자동차를 보내고 의류를 받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 몇 개를 지금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 하나당 의류 몇 개를 받아와야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냐라고 하는 게 교역 조건이에요. 그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 1대1이다. 이러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자동차 하나 주고 의류 하나 받아오면 양국 모두 이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1이 아니라 이걸 모른다. 이게 미지수예요. 이걸 찾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1대 x인데 이 x 값을 찾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동차 한 단위 대 지금 의류 몇 벌 받아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각국은 특화했으니까 각국은 자동차를 생산할 거고 의국은 의류를 생산할 거니까 각국은 자동차를 주고 의류를 받아온다고요. 받아올 건데 자 그러려면 교역 전에 각국에서 자동차 한 단위가 의류 몇 단위의 가치를 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아까 자동차 한 단위가 500원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그 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500원이 있으면 자동차 한 단위를 구입할 수 있었죠. 자동차 한 단위의 가치가 500원이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는 500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예시를 든 거니까 필요 없고, 자, 각국에서 교역 전에 자동차 한 단위를 소비하기 위해서 의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류를 얼만큼 가져가야 얘랑 교환할 수 있었나? 이게 자동차 한 단위의 가치인 거죠. 교역 전 각국에서의. 근데 이게 곧 자동차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랑 같은 말인 거죠. 자, 자동차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갖는 의미는 자동차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너 몇 벌의 의류를 포기했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한 게 의류 몇 벌이었죠? 2분의 1벌을 포기했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자동차 하나 생산하느라고 의류 2분의 1벌을 생산을 못한 거니까 의류 2분의 1벌하고 자동차 한 단위랑 등가다. 그 말인 거죠. 의류 공장 사장님이 자동차가 필요하면 의류 2분의 1 단위 가져가면 자동차 한 대 받아오는 거예요. 가치가 동일하니까. 이해 안 가요? 포기하는 가치가 의류 2분의 1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 하나만. 근데 왜 한 개가 저렇게 같아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를 포기했으면 의류 2분의 1벌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1,000원이다.
1,000원이다. 그럼 자동차 하나를 위해 1,000원을 포기한 거죠. 1,000원이 있으면 자동차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의류 2분의 1벌과 자동차 한 단위가 같은 가치를 갖는다. 돈가다, 등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각국이 이제 자동차를 수출하고 이익이 남아야 돼. 의국에게 자동차를 하나 보내고 의류를 받아올 건데 의류를 몇 개보다 많이 받아와야 이익이 남는가라는 것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답입니다. 몇 개보다 많이 받아와야 될까요? 이익이 남으려면. 2분의 1. 그쵸? 의류 2분의 1벌보다 의류 2분의 1단위보다는 많이 받아와야겠죠. 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국이 자동차 하나를 주고 을국이 의류를 0.6단위 준다. 그러면 갑국은 교역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갑국은 교역하고 싶겠네요. 네. 왜? 의류가 0.1단위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교역 전에는 우리 의류 0.5개와 거래되지만 교역을 통해서 0.6개를 받아올 수 있다면 그 차액이 0.1개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 학생인데 저 50분 넘었는데 괜찮아요? 잘라야지. 그렇게 길게 했어? 네. 네? 50분 넘었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델랑말랑해요. 근데 그니까. 근데 이러면 시험 가서 생각 안 난다. 자, 근데 우리는 갑국의 입장만 고려하면 안 됩니다. 을국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왜? 교역 결과 을국도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을국은 자동차를 사오고 의류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터무니없이 의류를 많이 보내달라고 하면 을국 입장에서 교역을 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럼 그게 과연 몇 개까지인가? 을국은 의류를 몇 개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 반대로 교역 전 을국에서 의류 한 단위가 자동차 몇 단위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었나? 교역전 을국에서 의류 한 단위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자동차 2분의 3. 3분의 2. 저거분의 이거. 저거분의 이거. 그쵸? 이렇게. 을국에서는요 의류 한 단위와 자동차 3분의 2 단위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역 전에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제 없어도 돼. 아니야? 근데 배경 색깔이 조금 아니야? 배경 색깔 검게 오케이 이렇게 주세요. 아, 네. 봐봐 보세요. 교역 전에 을국에서 의류 한 단위와 자동차 3분의 2 단위가 동일한 가치였다. 네. 동의하세요? 아니요. 의류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자동차 3분의 2 단위니까 자 교역이 발생하기 전에 을국에서는요 의류가 필요한 자동차 공장의 사장님은 의류 한 단위 얻기 위해서 자동차 3분의 2 단위를 가져가면 교환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류 한 단위의 가격이 자동차 3분의 2 단위인 건데 자 을국이 이제 자동차를 받아오고 뭐야? 쉴까요? 잠시 회식. 잘못하고 있었어. 의류 한 단위의 가치가 아니라 자동차 한 단위의 가치를 보고 있었어야지. 그러면 무슨 마비되고 싶어. 뭐가 잘못된 건데? 몰라. 알 거예요. 자, 여기 내려가야 하는 네모를 찾기 위해서 을국에서 네. 의류 한 단위가 아니라 자동차 한 단위가 의류 몇 단위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었나 이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찾는다는 게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자동차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을국에서 자동차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류 2분의 3단위였죠. 2분의 3단위 동의하세요? 아까 구한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을국은요 자동차 한 단위를 받아오고 의류를 지불해야 하는데 을국 내부에서는 2분의 3단위랑 자동차 한 단위랑 같은 가치였었는데 그러면은 이익이 남으려면 교역 후에 이익이 남으려면 이 네온박스 안에 의류가 몇 벌이 들어가야 할까요? 몇 벌보다 적게 의류를 보내줘야 이익이 남을까요? 2분의 3. 그쵸. 의류 2분의 3벌보다는 적은 의류를 보내줘야 을국에게 이익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네. 2분의 3이면 몇 개죠? 1.5개인가요? 네. 그럼 자 이걸 그냥 보기 쉽게 소수로 정리하면 의류 0.5 그리고 의류 1.5가 이 네온박스의 범위인데 이 네온박스의 범위의 의미는 자동차 한 대당 1대 의류 몇 단위가 들어갈 수 있는가 1. 그러니까 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1.4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보세요 0.6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각국에게 어떻게 이익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0.6이 들어가면 각국은 0.1개만큼 이익이 발생하죠 자동차 하나를 수출하고 네. 그렇죠? 을국은 0.6개 자동차 하나 주면서 우리한테 의류 0.6개만 주면 된다 그러네 그러면 무려 0.9개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모르겠어. 0.9개가 갑자기 왜 나와요? 뭐라고? 교역 전에 의류가 1.5개 거래가 됐는데 교역 후에 자동차 하나 받아오고 의류를 0.6개 주는 거니까 네. 의류 0.6개로 자동차 하나를 사오는 거잖아요. 네. 네. 을국에서. 을국에서 네. 교역 비율이 이렇게 결정된다면 1대 0.6으로 결정된다면 네. 을국의 입장에서 자동차 하나 수입하고 의류 0.6개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교역 전에는 의류가 1.5개 거래됐다면 교역 전에는 을국에서. 전에요? 왜요? 을국 안에서? 네. 을국에서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1.5잖아요. 네. 네. 그 말은 자동차 한 대의 가치가 의류 1.5벌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을국에서 교역 전에 네. 자동차 하나를 소비하려면 의류 1.5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역을 하면 의류 0.6개만 있어도 자동차 하나를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멍청해. 1,500원에 국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네. 근데 일본에서 500원에 팔겠대. 네. 싸게 팔겠대 일본에서. 일본에서 나한테 500원을. 그러면 1,000원만큼 이익이잖아. 네. 누가요? 내가 왜요? 야. 내가 사는 거구나. 내 걸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는 거잖아. 네. 1,500원에 국내에서 1,500원짜리 물건을 일본이 500원에 팔겠대. 네. 그럼 나는 국내산을 살 이유가 없죠. 네. 일본산을 사면 되죠. 네. 얼마 이익? 1,000원. 1,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네요. 네. 교역 전에 2분의 3개월 자동차 하나를 소비하기 위해선 의류 1.5개가 필요했는데 네. 의류 1.5개가 있어야 자동차 하나를 소비할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 의류 0.6개면 자동차 하나를 보내주겠대. 네. 그럼 얼마만큼 이익이 남느냐? 0.4. 0.9왜? 0.9가 되겠죠. 1.5에서 1.6을 빼면 왜 1.5에서 0.6을 빼요? 아니. 1.5가 이걸 못 쓸 것 같아. 너무 개인 과외 영상이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보는 10명 중에 8명이 못하고 있을까요? 아! 가? 내가 설명을 너무 못하나?